충격이 달라, 충격이 달라. 야호! 이래야지. 이렇기 때문에 후륜구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제 생각에 이 차가 미친 게 아니고 이 차를 만들어낸 이 남양의 연구원들이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성과 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술의 융합을 담고 있는 움직이는 프로젝트, 그리고 최초로 배터리와 수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엔비전 74입니다. 자, 이 차량은 어느 분을 습격해서 제가 여쭤봐야 될지 좀 궁금하기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앞에 오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선행기술기획추진팀의 강재영 박사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멋진 차량과 네네. 어떤 관계이신 건가요? 요 엔비전 74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선행 PM을 맡은 네. 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뭔가 모를 이 그 높은 자존감이 느껴지는 예. 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담겨져 있는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 차는 이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네. 수소와 배터리를 융합해서 하이브리드 동력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수소차도 전기차고 예. 기존의 배터리차도 완전한 BEV 형태로 전기로 가는 차인데 네네. 이 둘을 하나에 담았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배터리 전기차가 그 고출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출력을 유지했을 때 네.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면서 디레이팅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죠. 수소를 통해서 동력을 보조하고 배터리를 또 발전시키고 트랙에서의 어떤 지속 성능을 조금 더 유지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결합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나왔던 고출력 전기차들 제가 네네. 이제 트랙에 가져가서 네네. 정말 한번 한 개까지 몰아붙여 보면 사실 많은 랩수를 직접 이렇게 그 성능적 없이 예. 커버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네네. 거기에서 그럼 착안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전기차가 니르 같은 트랙을 뭐 보통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네. 돌면은 이제 보통 냉각을 시켜준다든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일반 전기차보다는 아마 지속 성능이 더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는 외관 디자인,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멋져야지 일단 네네. 합격이거든요. 네네. 와, 이 차는 지금 보면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한 50년 전 디자인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1974년에 포니 쿠페를 이제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스포츠카로서 양산하기 맞아요. 위해서 시제품까지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포니의 헤리티지나 네. 그런 오마주를 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은 그 포니의 그 디자인 컨셉을 받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그 AR, 그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둥글고 좀 유선형으로 놓는 이런 추세인데 네네. 이 차는 그 포니의 원래 느낌처럼 좀 이렇게 각도 있고 맞습니다. 날카로운 면이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재현을 해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만나보기 힘든 차다 보니까 네네. 엄청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다란 후드 밑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요 밑에는 스택이 있고요. 연료전지 스택이 있고요. 네. 한번 열어볼 수 있나요? 네. 진짜요? 와. 한번 예. 오. 요. 야, 이게 생각보다 꽉 차 있네요. 네네. 이쪽에 보이는 요게 연료전지. 예, 요게 스택. 이제 넥소에 들어갔던 수소탱 동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앞쪽에 자리는 하고 있지만 네. 얘는 뭔가 전륜으로만 동력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닌 네, 거죠? 그렇진 않고요.
전체적인 동력은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제어를 하고 예, 결국 다 후륜으로 같이. 이 차가 이제 가장 개발에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포커스가 됐던 부분이 네. 수소와 배터리 두 가지 동력 소스에서 어떻게 제어 전략이라든지 네. 동력 분배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고출력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져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는 그 수소의 제어 전략을 개발하는 게 가장 컸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와, 이거는 수소 탱크군요. 용량은 2.1kg 정도의 수소가 개당 하나씩 들어가서 총 4.2kg의 수소가 탑재가 되고 용량은 2개 정도로 네. 탑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차가 지금 이제 500kW면 네네. 적지 않은 출력입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출력이 모터를 좌우를 따로따로 쓰는 방식이라고. 예, 지금 듀얼 모터로 네. 양측 바퀴의 동력을 별도로 보낼 수 있는 250kW 모터, 250kW 모터가 듀얼로 달려 있고요. 중간에 이제 감속기가 있고 네. 양측에 모터가 달려 있는.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양쪽 회전수의 어떤 차이를 네. 두는 거, 이건 너무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예, 가장 또 어려웠던 기술이고 기술 개발점인 그 듀얼 모터를 가지고 토크 벡터링을 하고 어떤 고속에서의 선의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한계 주행 상황에서의 탈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양쪽 모터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또 이 차의 개발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네.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양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설계, 이 노력 이런 거를 보면 네네. 이 차만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뭔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이 차를 개인적으로 양산하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되시나요? 예, 사실 뭐 비전 실사 공개하고 네. 워낙 고객들이라든지 미디어의 반응이 좋아서 전 세계가 들썩거렸다니까요, 정말. 개발을 또 계속 이어나간다면 또 여러 방면으로 뭐 좋은 소식도 있을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오늘 사전 계약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파 팀장님, 네. 그동안에도 이 선행기술 연구라고 하는 분야는 계속 있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동안 했던 이 방식이랑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롤링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네. 이름을 붙인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이랑 네네.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제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차량에 또 적용하면서 검증을 하고 네. 기술을 양산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롤링랩이라고 하면은 이제 엠브랜드에서 어떤 모터 스포츠부터 내려오는 고성능 기술들과 네. 그 다음에 여러 신기술들을 집약해서 만드는 단위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고성능 기술들을 한꺼번에 차에 넣어서 개발을 하는 테스트베드 차량으로서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연구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융합과 네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네네네. 접근한다는 건가요? 네네네. 사실 이렇게 이 롤링랩이라고 네네. 하는 곳에서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막 상상력이 이제 현실로 만들어지는 네.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뭔가 양산차를 염두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네네. 기술들이 혹시 나중에 양산차로 이렇게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2012년부터 이제 롤링랩 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RM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 첫 결과물이 RM14라는 프로토 차량으로 나왔었고 네. RM14부터 해서 이제 15, 16, 19 그리고 전기차 버전이 20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RM22E 네. 엔비전 74에서 계속 진화돼 왔고요. 그 진화 과정에서 그런 기술들이 양산에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M 16에 들어갔던 ELSD가 i30N에서 최초 양산이 됐고 코너 카빙 디퍼런셜 맞습니다. 코카디라고 제가 줄여서 불렀는데 그게 결국 롤링랩의 결과물이었군요. RM19가 RM19에서 개발됐던 습식 8DCT가 i20N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 네. 양산 연계가 됐고 RM15에 적용됐던 배기 사운드 네. 그런 부분이 양산에 적용됐기 때문에 이 롤링랩이라는 것이 양산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움직이는 연구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그 뭐랄까 매출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대충 봐도 쓰고 있는 돈이 네. 그냥 장난으로 한번 써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기술 개발하면서 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선행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 연구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에 대한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또 아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좋은 차들이 계속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차 2대도 보면 언뜻 봤을 때는 배기가스가 안 나오는 네네. 친환경의 고출력 N버전 차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네네. 구동 방식면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 어떻게 지금 이거를 좀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모터에서 네. 두 개의 클러치를 써서 좌우의 동력을 배분하는 토크 벡터리 방식과 네. 아예 그 두 개의 모터를 듀얼 모터로 좌우 구동을 하고 그 토크 벡터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각각을 지금 연구해 보고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더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차의 거동 성능이라든지 운동 성능, 어떤 코너링 탈출 성능을 더 우세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네. 개발해 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RN22 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번 네. 타봤지만 네네. 일단은 그 뭔가 이 트윈 클러치가 이 뭔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 더 인위적으로 네네. 차가 모션을 예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 느낌이 네네. 전달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저는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크 벡터링을 위해서 한쪽 모터에만 힘을 주게 되면 네네. 전체 합산 출력에서 반대쪽 쓰지 않는 모터 힘만큼은 코너링을 할 때 쓰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250kW에서 가져가는 출력이 사실 어떠한 그 무게도 있지만 그 성능에 있어서는 그 충분히 타이어 그립력을 이뤘을 때 한쪽 바퀴에서 250kW만 내준다고 해도 차량을 정상 상태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듀얼 모터에서 각각의 네. 바퀴를 제어하기 때문에 아마 이 차를 타보시면 저차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전기차인데 뒤에 디퍼런셜을 없앴다라는 것만으로도 네네. 이 두 대는 굉장히 좀 예. 독특하고 네. 좀 유별난 방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네. 또 그 와중에서 두 대가 또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를 하고 있다는 네네. 거죠. 아직 다른 브랜드는 이런 거를 시도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듀얼 모터는 사실 지금 일부 스타트업이나 고성차에서 양산을 하고 있고, 트렌치 클러치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기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하려고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네. 좀 많이 깨닫고 뭔가 좀 각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가 끝이 아니라 네네. 아이디어, 네네. 컨셉트에 따라서 또 구동계가 나뉠 수 있다는 거. 네네. 이거는 결국 롤링 랩이니까 네네. 이렇게 또 자유롭게 두 개의 기술들이 서로 경합을 하면서 네네. 서로 숙성을 하고 있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게 롤링 랩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시도들이 전기차 시대에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M브랜드는 계속적으로 추구할 예정입니다.